할머니, 왜 요즘 산책도 안 나가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편하구나. 그런데 할아버지도 80세 넘으시고 나서 갑자기 약해지셨잖아요. 맞아. 사실 80세가 넘으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뭐가 달라지는데요? 혹시 예방할 방법은 없어요? 있지. 그런데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야.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게 오히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는 뉴스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0세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급격한 건강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20년간의 노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80세 이상 노인 중 68%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더욱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 특별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생활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모든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3가지 충격적인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5가지 특별한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매일 밥은 잘 드시는데 왜 점점 마르시지? 어르신, 혼자 드시니까 반찬도 대충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이상 노인 중 73%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혼자 식사하는 습관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불균형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식사량이 아닙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 적다고 합니다. 42%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적게 먹고 있다는 것이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요.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먹게 되죠.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근육은 하루에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 식사할 때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건강 활동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은 6개월 만에 면역력이 평균 5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58%입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습관인 식사 교류가 답입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4.2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 4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식사 교류란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하는데, 이는 즐거운 대화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율도 38% 향상되는데, 이는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27%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하는 식사가 우울증 위험을 15%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48% 상승하는데, 이는 식사 중에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화의 질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식사 교류의 장기적인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며 기억력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도 크게 증진되는데, 이는 여유로운 식사 속도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함께하는 식사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교류와 즐거운 식사가 텔로미어 말단, 부위의 감소 속도를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 참여하기, 가족이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초대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어머님, 넘어지실까봐 되도록 누워 계시라고 했더니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80세 이상 노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이란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날까봐 집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은 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노인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것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과도한 안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월 최대 5%까지 감소시키는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5%씩이면 1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 기능이 20에서 30%까지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감퇴시킵니다. 특히 우울증 위험은 3배나 증가하고, 가장 위험한 것은 폐렴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활동은 오히려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이 평균 3.7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두 번째 습관인 걷기 명상입니다. 세계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공통점이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한 80세 이상 노인 그룹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어드는데,
이는 걸음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력이 48% 상승하는데, 이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매 위험이 53%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걷기,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72%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입니다. 걷기, 명상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감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운동에 적응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걷는 장소는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걸을 때는 깊은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든 근육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 자주 들리지 않으셨나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잠든 근육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87%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잠든 근육 증후군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3에서 8%씩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증가된 염증은 다시 근육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쿄 노화 연구소가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한 그룹은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근육 운동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근력 운동입니다. 특정한 방식의 두뇌 활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3%입니다. 뇌 근력 운동이란 단순한 독서나 퍼즐 풀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뇌 신경세포 생성이 58% 증가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감소하고 수면의 질도 34% 개선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41% 향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움입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특히 효과적인데, 이는 언어 학습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를 배우는 것,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뇌 근력 운동은 면역력 강화, 혈압 안정,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네 번째 습관은 웃음 요가입니다. 하루 15분 웃음, 요가를 실천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6.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웃음 요가란 특별한 호흡법과 함께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쿄 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이 63%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48%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37% 개선되고 통증 감소 효과가 45%에 달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는 뇌 영양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고 심폐 기능도 크게 강화되며 전신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마지막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다섯 번째 습관, 황금 수면입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면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황금 수면이란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수명이 평균 8.4년 늘어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67% 감소시키고 면역력이 58% 증가하며 당뇨병 예방 효과는 32%에 달하고 암 발생률도 19% 감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세포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2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 피하기,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기, 저녁 식사를 취침, 3시간 전에 끝내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기입니다. 황금 수면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전신의 염증이 감소하고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며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이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3가지 충격적인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5가지 특별한 습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위험 요인은 고독성 영양실조, 과잉 안정 증후군, 잠든 근육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을 예방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5가지 습관은 식사 교류, 걷기 명상, 뇌 근력 운동, 웃음 요가, 황금 수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세계적인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습관들은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5분만 일찍 일어나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아보세요.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크게 웃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즐겁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드리세요.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습관만 갖춘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노후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